안녕하십니까 전신마이스인 여러분, 한국전시주최협회 이병윤입니다. 본 유튜브 채널은 앞으로 다양한 전시 및 마이스 관련 유익한 정보로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시작해 보려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업계 여러분, 요즘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연초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시 및 마이스 업계 관련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차츰 전시가 개최 횟수도 늘어나고 여러 정부 지원 방안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참고 견디셔서 좋은 전시를 만들어내면 다시 전시업계가 국가 경제 발전에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업계 여러분들께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시회 및 전시장 운영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시회 및 전시장 운영 대응 매뉴얼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정부의 관리 지침, 즉 중앙방역관리대책의 포괄적인 전시행사 관리 지침이고요. 제2부로는 한국전시주최협회의 세부적인 전시행사 시행 방안을 다뤘고요. 제3부로는 시행 절차와 시행 방식, 각종 양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1부 정부의 관리 지침, 전시행사 중앙방역관리대책 본부의 방역관리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침의 법적 근거로는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7조 등입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입니다. 코엑스, 킨텍스, 백스코 등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전시 행사를 개최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행사 방역 관리 지침 제2판 및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자체 행사 운영 지침 제2판 등에 따른 방역 조치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세부 사항은 오늘 말씀드린 세부적인 행동 요령을 본 세부 지침에 준용하여서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중앙방역관리본부가 7월 3일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중에서 11번째 지침인 전시행사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부분이고 너무 일상화된 부분이지만 위반 시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잘 상기시킨다는 의미에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용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용자라 하면 우리 전시업계에서는 전시회 관람객 또는 전시회 참가업체 담당자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첫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입니다. 둘째,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갔다 온 경우 전시장 방문을 자제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흡기 증상이란 기침 또는 인후통 또는 재채기 등등입니다. 다음은 다른 사람과의 최소 1.5m 이상 거리두기. 세 번째로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또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다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 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 접촉 자제하기가 있습니다. 침방울 튀기의 대표적인 예로 들면 강연, 노래 부르기, 구호 외치기, 또 합창하기, 또 이벤트 진행하기, 소리 지르기 등이 있고요. 신체 접촉으로는 악수, 포옹 이런 행위가 있겠죠. 해당 유형의 전시회 적용 사항입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 참여를 반드시 해야 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의 2m 이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 준수하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시회 입장을 위해서는 현장 등록하기보다는 사전에 온라인 등록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현장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원 확인이 가능한 등록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전시회 출입 시에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시고 입장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출입 명부를 반드시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방역에 철저하게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본 출입 명부는 개인 기록 관리 지침에 의해서 4주 보관 후에 폐기하게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전시 부스 내에서 또 마찬가지로 2m 이상의 거리를 두기가 가능하도록 분산해서 관람을 하셔야 됩니다. 전시회 참가업체와 관람객이 상담 시에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자제해 주시고 또 상담실일지라도 밀폐된 공간을 피해야 하고 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상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상담회장이나 회의실 등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찬가지로 2m 이상 거리 두기를 가능하도록 유지를 해야 되고, 의자 배치도 지그재그로 배치하셔야 됩니다. 또 한 칸 띄어서 앉기도 하셔야 되고요. 대화는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시회 현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금으로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모바일페이, QR코드, NFC 카드 등 같은 전자결제 방식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전시시설 내에서 음식 및 음료 섭취를 자제하셔야 됩니다. 일례로 어떤 전시의 경우에는 내부 음료 및 음료 섭취를 아예 금지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료나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서기 등 대기열이 발생할 때는 사람 간 간격도 또 마찬가지로 2m 이상을 두셔야 되고요. 전시에 참여하는 도중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또 보건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시회 관계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전시장 내에도 여러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기념식장, 카페, 음식점, 공중 화장실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경우에도 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침을 준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는 통상적으로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 또 임산부, 만성질환자, 유아 등은 이번 기회 때는 가급적이면 전시회 방문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시 책임자와 종사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책임자, 종사자를 하면 전시회 주최자, 주관사, 운영사 등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깨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 보건소 담당자와의 연락망을 확보해야 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전시장 내에서 밀접 접촉군 중에서 2, 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인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추가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보건소에다가 집단 감염 가능성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또한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을 중단을 지시해야 되고요. 즉시 퇴근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간 간격은 2m 이상 거리를 두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최소한 손 소독제를 비치하셔야 됩니다.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안내문을 여러 위치에 게시해야 되고 실제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시장 문 및 창문을 상시로 열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이 경우에도 2시간마다 한 번씩은 환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전시장 경우에는 공조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공조기를 운영하시면서도 환기는 주기적으로 시키셔야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 등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마스크는 당연히 기본으로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경우에는 방문 자제를 주기적으로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전시회 진행 시의 적용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가능하면은 온라인 또는 영상을 활용한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온라인 박람회, 비대면, 다이어 상담회, 실시간 현장 방송 등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뿐 아니라 바이러스 예방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완벽한 방역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서 적용해서 운영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벤트 또는 동시 개최되는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산으로 행사를 하게 해주시고 또 사전 예약제, 시간제 등 이런 이렇게 운영적인 기법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참관객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최대한 분산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등록은 당연히 온라인 사전 등록을 추천드립니다. 전시장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2m 이상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다 내주시고요. 입장 정원을 제한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건 참 주최자 여러분들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많은 사람 또 유효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상담을 해야만 이 전시 행사가 훌륭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인원을 줄이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방역 위해서는 참고 지켜내가야 됩니다.
관람 인원을 얼마만큼 입장을 시킬 수 있는가를 예시문을 저희들 책에도 안내문을 드렸는데요. 하나를 예시로 들면 전시장 면적 4스퀘어미터당 보통 관람객 1명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0,000스퀘어미터 정도의 전시 규모이면 상주 참관객은 약 한 2,000에서 2,500명 정도가 입장 가능합니다. 전시장 수용 인원의 50% 이내로 입장 정원 제한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인원을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보통 출구에서 나온 인원만큼 입구에서 입장을 시키면 됩니다. 참관객 진행 여용 등 전시장 출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에 관해서 확인하셔야 되고 동시에 출입 명부를 기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신원 확인이 가능한 등록 신청서를 제출자에게 한해서만 출입을 허용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 주최자들은 일반 참관객들만 관리를 하고 이 참관객을 위해서 전시를 공급해주는 창거업체, 또 장치업체, 서비스업체, 청소하는 분들, 진행요원 이런 분들은 미처 전시장 출입자 명부에 올리지 않고 관리를 잘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전부 다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명부 또한 4주 보관 후에 폐기를 하셔야 하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인 정보에 관한 다른 법률입니다. 또 관람객들, 참관객들의 입구와 출구는 달리 하셔야 됩니다. 보통 원웨이라고 부르죠. 입구와 출구를 같이 두면은 섞여서 안 됩니다. 입구와 출구를 달리 주셔서 이용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 계획을 해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동선 계획 역시도 사전에 동선 계획표를 붙여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셔야 합니다. 전시 부스 내에 또는 통로 내에서도 참관객 간 2m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멘트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안내 요원들이 주기적으로 밀집해 있지 않도록 안내 말씀을 자꾸 해 주셔야 되죠. 다음은 충분한 통로 확보가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전시장을 계획 설계를 할 때 라인을 길어야 3m를 하죠. 지금 시점에서는 5m 이상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몇 전시장의 경우 통로 거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전시장과 협의를 하신 후에 전시장 내 이동 통로 확보 계획을 미리 사전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시회 내에서는 불가피하게 참가 업체하고 바이어와 상담, 사실 이 부분이 전시회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상담 시에 악수 보통 합니다. 인사하고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은 가급적인 이런 행위를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같은 상담실도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좀 개방된 공간에서 하시되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라고 주최자들은 안내 요원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투명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미리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대 행사가 여러 가지 있죠. 경연대회나 설명회, 인사말씀 등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협상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밀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부대 행사 같은 행사든 가급적이면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말, 침 튀기는 거죠. 침 튀기는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노래 부르는 거, 구호 외치기, 게임, 던지기 할 때에 소리 지르기 등은 당분간은 이런 프로그램은 가급적이면 운영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미나 또는 기념 행사 진행할 때도 마이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마이크에는 꼭 마이크 커버를 씌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마이크 커버는 한 분이 사용하시면 반드시 소독을 하고 교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 연단 위에도 강사용 이 투명 아크릴판이 요즘 잘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투명 아크릴판도 세워서 연사들은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되니까 침을 튈 수밖에 없죠. 이 경우에도 투명 가림막을 해주시면 사람도 보이고 침 튀기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및 개인위생 수칙 등은 전시장 내에서 안내판 또는 배너 등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설치해 주시고 주의를 기울이라고 계속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보이지 않으면 가까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VIP 또는 오시는 분들에게 단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행사를 해보면 당분간은 가급적이면 식사 제공 이런 행사는 좀 자제해 주시고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식사를 제공해 줘야 될 경우에는 테이블을 분산된 위치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그재그로 앉아주시고요. 또 의자가 있을 경우에도 띄어앉기를 해주시고 개인 도시락을 제공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용자 부분에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죠. 현장 결제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자결제 방식을 이용하시도록 안내를 미리 해주시고요. 전자결제 방식을 하려면 주최자 여러분들께서는 전자결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최자 여러분께서 미리 알고 계셔야 되죠. 또 사전에 발주가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런 전자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당, 이런 휴게실 이런 곳은 주최자가 하지는 않지만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지 않고 마찬가지로 전자결제를 할 수 있도록 식당이나 휴게실, 커피점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전자결제를 하고 2m 이상 거리를 두게 하도록 안내를 자꾸 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참 쉽지는 않겠습니다. 외국 업체 또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하는 문제인데요. 참 초청하기도 쉽지 않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초청을 좀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또 초청을 반드시 해야 될 경우에는 요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해외 바이어 간편 입국 절차라는 지침이 다시 생겼습니다. 이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말씀을 드리면 사전 바이어를 신청을 하면은 코타로를 통해서 또는 정부기관을 통해서 해외 무역관 또는 공관으로 그 명단이 제출이 됩니다. 명단에 있는 분들을 해외에 있는 공사 또는 영사관에서 수배를 하고 이 분들은 그 해당되는 지역의 의사로부터 또는 병원으로부터 방역을 했다라는 또는 코로나가 감염되지 않았다라는 병원 증명서를 공사에 제출합니다. 공사는 그거를 취합을 해서 한국에 있는 이 유관된 국가기관에다 보내게 됩니다. 유관된 국가기관에서는 다시 신청을 한 주최자에게 다시 보내서 이분들이 확인이 되면 초청을 하면은 이분들이 국내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6시간 정도의 방역을 마치고 검사를 하고 6시간 동안 격리 기간을 가지고 난 뒤에 바로 전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패스트 트랙 정책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시장 입장 및 이벤트 진행과 같은 대기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줄을 쭉 설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은 바닥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두는 겁니다. 1.5m 또는 2m가 아니라 스티커를 붙여서 스티커 위에 서 있다가 앞 사람이 가면 다음 사람이 그 스티커 위로 이동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해주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또한 여러 군데에 손 소독제, 세척제, 또 마스크, 또 비닐장갑 이런 것들을 이 전시장 군데군데에다가 배치를 해서 이분들이 혹시나 마스크가 잊어버렸다든지 뭐 화장실에서 두고 왔다든지 또는 비닐 장갑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한 번 쓴 마스크 등등은 반드시 폐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두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불편함 또는 불리함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전시 행사 전 행사하는 도중 또 나중에 소독 및 환기는 당연한 일입니다. 당일 행사가 보통 5시 또는 6시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당일 날도 반드시 방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방역 책임자는 크로스 체크를 해 주시면 더욱 안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셔틀버스 문제가 또 있죠. 바이어들이 전철역 또는 기차역에서 행사장까지 보통 셔틀버스를 태우는데요. 이 셔틀버스 운영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안내해 주시고 자리에도 뛰어앉기, 한 칸 건너 뛰어앉기를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전시 진행 요원들이 있고 안내원들이 있죠. 이분들도 식사를 해야 됩니다. 보통 너무나 일상처럼 두세 명이 한꺼번에 가서 한꺼번에 식사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거리 띄워두기 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락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미지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채택한 방역 사례입니다. 우수 방역 사례로서 전시장에서 개최된 전시회 사례를 사진으로 저희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첫 번째로 입장할 때에 발열 체크하는 과정이 사진이 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킨텍스 전시장 내에서 반려동물 박람회를 할 때 방문하였지만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즉, 이 당시로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몇 건 했죠. 다음
킨텍스 내에서 철저한 방역 수칙 프로세스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채택하였죠. 이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설 내 방역 담당자 배치, 두 번째로는 발열 체크를 2회 이상, 세 번째는 무조건 손 소독제 시행, 네 번째 중요한 겁니다. QR코드 등록, 그 다음에 출입을 하면은 출입 후에는 현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생수까지 포함해서 금지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마스크 부적절 사용 여부 확인. 마스크를 턱으로 이렇게 내려 쓰는 경우 많죠. 이 경우도 안 됩니다. 코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마스크했고요. 다음에 킨텍스의 사전과 출입 전에 할 수 있는 방역 수칙 프로세스를 사전으로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고요. 다음은 출입 전과 출입 전 후에 어떻게 QR코드와 손소독제를 어떻게 쓰는지 돼 있고, 이거는 이미 여러 군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 섭취 금지에 대한 사진, 아예 포스터까지 게시를 했죠. 다음에 부적절한 마스크를 사용했을 경우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네, 이상 지금까지 정부 당국에서 발표한 전시장, 전시회 방역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흡하지만 조금이나마 전시 마이스 업계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힘이 될 수 있도록 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부 영상에서는 전시 행사 방역 관리의 세부 매뉴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정부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세밀한 정보는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유튜브는 우리 전시 마이스 업계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